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15번째. 아까 25번째까지 있다 그랬던가? 빨리 끝내고 싶다. 불명산 윤피람이 아니고 사불산 윤피람이다, 이런 얘기요. 이건 또 뭔 소리일까? 이거는 경어선사가 이 윤피람을 지나가며라는 시를 3개나 남기는데 거기가 다 뭐가 돼요?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가면이라고 써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불명산은 따로 있어요. 윤피람은 사불산이에요. 내가 얘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 돼? 아이고 못살아. 두 번은 아무리 소리가 안 난데도 어떤 인간이 또 올려놓게 이거 소리가 안 나! 그냥 해! 두 번은 못해요. 그냥 무음에서 덕음을 들으세요. 경어선사 발단아, 무음 속에서 덕음을 듣노라. 그러니까 덕음으로 들으시고 두 번은 못해요. 힘들어가거든. 불명산 윤피람이 아니고 사불산 윤피람이다. 경어선사가 남긴 선시 265수 중에서 62번째에 윤피람 해 하후 우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윤피람 하한 거에 우연일품이죠. 왜냐면 해 하후니까 해제했다는 얘기예요,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해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피람에서 해제가 7월 15일이죠. 해제 후에 또 경원사 뭐라고 썼어요? 작정하고 썼더라, 우연히 썼더라? 우연히 썼더라. 경어선사는 작정하고 쓰는 법이 없어요. 경어 스타일이요. 작정하고 안 해. 우연히. 그래서 우음이 더 세? 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했냐면 63번에 또 있어요. 62, 63, 64를 연작시로 3개를 남기는데 윤피람 해하후 해제한 거 해제 후야. 이게 지금 하자가 여러 마자니까 해한 거 해제 후에 우연히 울품 해놓고는 또 뭐라고 써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나가. 어디를 지나가? 윤피람 지나가요. 과불명산 윤피람 해갖고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가매라고 써있는데 띵급먹기 불명산은 여기서 왜 나와? 이것은 불명산은 완주군에 있어요. 완주군 경천면에 있어요. 경어선사가 누구한테? 전봉준한테 경천을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전봉준이 거기 오셔가지고 그 경천강을 건널 때에도 또 그 누구의 우금치에서 퇴각할 때도 이 경천강을 건너면서 아유 우리 경어선사가 이거 잘하랬으니까 잘 건넜네 라고 했는데 그 경천강이 아니었고 그 어디에 순창 피놀이놈, 순창 피놀이의 그 김경천이 놈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살다가 운명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윤피람을 지나가며라고 쓰고 또 64수에도 과불명산 윤피람 이렇게 해서 3수를 남기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그때 우리 그 누구요 고영석 교수님하고 이거 청강 내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경어선사 그거 강의 대학원에서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 불명산이라는 이름이 또 다르게 사불산은 그 얘기 있잖아요. 사불산은 왜 사불산이에요? 큰 바위가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떨어졌어. 근데 가보니까 사면이 이미 부처가 조각돼 있어요. 그래서 사불산 윤피람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불산 윤피람은 뭐가 없어요. 부처님을 따로 모시지 않아요. 왜? 바깥에 바위에 부처님이 있어, 사면석에. 그래서 안 모시고, 그 통도사도 그렇잖아요. 통도사도 뭐라 그래요? 금강계단에 가면은 이미 부처님의 사리가 그 사리탑에 있어서 그 사리탑에 유리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을 해가지고 그 금강계단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서 거기도 그 대웅전 안에 그 부처님 모셔요? 안 모셔요. 또 있어. 어디? 내가 근무했던 은진미륵. 저도 공주교대 나와가지고 제가 꿈에 그 은진미륵 학교로 발령을 받는 꿈을 꿨는데 진짜 가보니까 은진미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창문을 통해서 보면 은진미륵이랑 나랑 보여요.
그래서 은진미륵가가 항상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은진미륵 부처님 입이 떨렁거리는 까지 다 보여.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맨날 나는 거기서 1년 했냐 2년 했냐. 그래서 은진미륵 부처님하고 맨날 대화를 하죠. 근데 은진미륵도 가보면 관촉사를 가보면 부처님을 따로 안 모셔요. 유리창을 해가지고 은진미륵이 보여. 그래서 그냥 그 하는 대단한 거죠. 이게 다 나랑 찌들찌들한 이 불리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 보니 나중에 그때 일법 스님이 그거 하나 쓰라고 하시더구만. 왜냐하면 경어가 중요해. 경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경어 연구하는 홍현지가 이게 뭡니까 이거. 경어 연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어 홍현지 연구자가 또 나올 거랍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데가 불리년이 있어. 근데 그거 1번 2번 다 써놨는데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또 남고 또 내가 이 살아있는 목숨이 있다면 그때 써버리라. 어쨌든 그래서 이 윤피람도 그게 없어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사불산 윤피람이야. 근데 이 불명산이라는 것은 경천면에 있어요. 경어선사 그 고향 마을에. 그래서 또 불명산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유명한 화암사가 있단 말이에요. 불명산 화암사. 대단하죠? 불명산 화암사 가보셨나요? 또 아까 제가 가보라고 한데 또 뭐 있죠? 영원사, 지리산 영원사를 가보셨나요? 불명산 화암사를 가보셨나요? 가보시오. 살아생전에 가보시면 돼요. 뭐더라? 에휴. 불명산 화암사. 대단해요. 근데 이름도 참 간단해. 불명산 화암사고 경어선사가 말하는 것은 사불산이에요. 사불산 윤피람을 경어선사가 불명산 윤피람이라고 자꾸 쓴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면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면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직접 가서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했죠. 불명산 윤피람을 이제 사불산의 또 다른 이름이 불명산 윤피람이 불명산이라는 또 다른 이칭이 있을 거라는 하나와, 두 번째는 경어선사가 혹시 착각을 해서 불명산과 썼을 거라는 건데, 경어선사가 그렇게 착각하는 스님이 아니시라 그냥 그 사불산의 또 다른 이름이 불명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윤피람은 불명산 윤피람이 아니고 사불산 윤피람이에요. 불명산은 따로 있어요. 근데 경어선사가 이런 그 윤피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누가 또 따지러 와요. 따지러 그만 오시고, 윤피람은 분명히 윤피람이고, 저 사진 찍고 그 누구랑 전옥년이랑 이별여행을 떠나면서 윤피람을 지나가니까 저 사진 찍고 출발하면서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지나가며가 무서운 거예요. 과자가 무서워. 왜 여기다가 과자를 썼을까? 경어선사가 다시는 안 와. 이거 마지막이에요. 떠나요. 삼수갑산으로 떠나시려고 1903년에 작정을 하고 이걸 쓰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과자가 얻으려고 쓰잘데기 없이 뭐 지나가는 것이 한두 번이요? 다 지나가. 어디를 지나가면 어디는데 여기다 딱 과자를 써놨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다시는 안 와요. 아쉽구나 이런 얘기요. 그거를 담고 이거를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다시는 묻지 마라. 으이씨, 인간들은 왜 의심이 많아. 이것은 윤피람이 불명산이 아니고 사불산 윤피람이에요. 그것도 이 윤피람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윤필이 누구요? 윤필. 윤필은 원래는 그 삼성인이라고 하잖아. 우리 이 서울의 삼성각이요? 뭐요 거기가? 삼성각 여기 있잖아요. 인왕산이 아니고 있어요. 삼성암. 거기에 삼성이 누구예요? 삼성이. 응? 원효, 의상,
윤필 이렇게 셋.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이 사불산 윤필암에 와서 많이 있었죠. 왜? 윤필암은 너무너무 장소가 좋아서 뭐 누구지? 왜 풍수지리 도성국사가 일주일간 춤을 췄답니다. 여기서 너무 장소가 대단한. 거기야 뭐 사불산이니까 그냥 부처님이 막 사면에 박혀 있는 막 바위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푹 떨어져? 하나밖에 없잖아 세계에서. 그래서 춤을 췄는데 의상대사의 사촌이 되는 윤필이가 거기를 눌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깎았어? 응, 깎았어. 그래가지고 윤필이가 스님이 되면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윤필암이라고 하는데, 뭐 일설에는 뭐래더라, 뭐 글씨를 뭘 써주고 대신 받는 대가, 그거를 또 윤필암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보기로는 윤필, 그래서 이 삼성이 같이 있었던 곳이라 윤필암이에요.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경허선사가 불명산 윤필암을 지나가면이라고 써놓으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 근데 불명산은 어디에 있더라? 화암사가 있죠. 이 화암사도 꼭 가보셔야 돼요. 이 화암사도 어마무시해. 어마무시. 화암사도 또 뭐냐? 경허선사 75군데 선찰술래 다닌 것 중에 1등이야. 뭘로 1등이냐? 고찰로 1등이에요. 근데 멀어요. 힘들어 가기가. 근데 제발 거기까지 올라가서 트럭 들고 못 들고 올라가서 제발 고치지 마시길. 고색창현. 고색창현해. 여기 제발 바꾸지 마세요. 색깔 칠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포크레인 들고 와서 하지 말고 제발 가만 놔두라고. 아 진짜 이 화암사는 제발 그만 놔두었으면. 근데 이런 심정을 나만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에 어떤 시인이 그걸 써놨더라고. 제발 고치지 말고 그대로. 진짜 천연에 그게 있는 거. 그분도 아마 가다가 이 감동 먹어서 썼을 것 같아. 어떤 시인이 써놨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허선사는 이 불명산 윤필암을 화암산 사불산 윤필암과 헷갈릴 만한 이유가 뭐냐면, 경허선사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곳이 이 불명산 불명산 화암사예요. 경허선사 고향 바로 옆에 있고, 더군다나 경허선사랑 가장 좋아했던 용원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용원대사랑 친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허선사한테 뭐 부탁하잖아요. 치은화상 좀 써주세요. 뭐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급신급신해. 호은장로랑 와가지고 또 치은화상 써주세요. 서령화상 행장 써주세요. 치은화상 행장도 써주세요. 근데 억지로 쓰잖아요. 아유, 나는 쓰기 싫은데 이거 정말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다가 1903년 삼수갑산나 떠나면서 경허선사가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거절했던 게 1900년에 거절했던 서령화상 행장이 마음에 걸려서 그걸 써주시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문필을 방목해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막 퍼부은 치은화상 행장, 행장 때마다 꼭 그렇게 스님이 퍼부시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놈이 또 이용해가지고 써먹어? 네. 그런데 이 용원대사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허집에 치은화상 행장하고 서령화상 행장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빵빵해가지고. 그래서 스님한테 그냥 졸르고 졸라 썼는데 이 용원대사 행장은 경허집에 없어요. 대단하죠? 경허집에 실리지 않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경허대가 연극할 때 치은화상 행장하고 용원대사 행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지? 잠실에 있는 서예학원이더라고. 가보니까 거기서 설정스님이랑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수덕사로 우리가 수덕사에서 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때 내가 안 산 게 분하고 또 분하고 원통했어요. 그냥 내가 살 걸 그래서 꿀떡. 그런데 나는 차마 양심상 그러지 못했고 설정스님 모셔다가 수덕사로 갖다 드렸죠. 지금 인자서 전시를 했더라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쨌든 용원대사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허선사가 우러나서 용원대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맨날 화암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용원대사의 좋아하는 마음을 거기다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용원대사 행장 내가 연극하면서 구해준 용원대사 행장은
경호집에도 없어가지고 대단하죠. 그래서 요번에 경호선사 탄신 100 뭐 그 탄신제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167주년서부터 내가 만들었는데 요번에 한데 안 갔어요. 작년에도 안 갔고. 설정 스님 그거 한 뒤로 나를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무슨 김광식 교수가 뭐 1936년본 그 뭐야 그 참선곡? 아이고 1936년본 참선곡 그 뭐지? 프린트본을 뭐 기증했다고 그 뉴스에 나오는데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설정스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구해준 내가 2016년도에 내가 구해준 경호선사 친필 1900년본 치운화상 행장 1901년본 치운화상 행장이 15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뭐지? 용운대사 행장 그 12페이지야. 어마어마한 거죠. 경호선사 친필을 내가 진열을 안 해요. 전시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했는데 뭐 지금은 했나 보더라고. 사진 찍어 왔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 보내달라 했죠.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샀어야 돼. 그거를. 항상 후회스럽죠. 그걸 내가 사지 못하고 소개해가지고 설정스님 모시고 와갖고 수석사로 넘긴 게 한이 돼요. 내가 천추의 한이 돼요. 그게. 그거 진열 안 하려면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세상에 경호선사 친필 구해준 나는 개똥 취급하고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공로패 주세요. 수석사에서. 공로패도 주고 공로금도 주면 더 좋아. 내가 거지됐거든. 경호선사 이거 선양하다가. 그렇게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 불명산 윤필 아니 불명산 화암사 얘기가 나오고 경호선사 고향이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윤필암이라 그 불명산이라고 쓴 거는 그 완주군 불명사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그 경호선사가 알고 있는 그 사불산이 또 다른 이름의 2층으로 불명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또 썼습니다. 경호선사 바로 알기. 인간들이 하도 저기를 시비를 걸어오는 문제들을 다 썼어요. 제가. 그래서 불명산에는 화암사가 있어요. 대단하죠. 화암사가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경호선사의 고향인 완주에 같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경호선사가 자주 왕래했던 사찰로 경호선사의 오해가 있어서 잘못 포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경호선사 당시 사불산이 불명산으로 불러서 2층일 수 있다는 그 추측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죠. 어쨌든 후자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설명했던 것처럼 경호선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불명산 화암사 용운대사가 입적을 하니까 경호선사는 장문의 글로 누구와 부탁도 없이 스스로 용운대사 행장을 채워줘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용운대사 행장은 경호집에도 실려 있지 않아요. 2016년 6월 달에 제가 수석사로 소개해서 사드렸는데 그때 내가 살 거를 후회스럽죠. 보물로 경호선사의 친필과 수석사에서는 단 1푼도 나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무슨 김광식 교수가 그 프린트물로 된 1936년본 참선곡이 막 그냥 신문에 나고 광고되고 기자회견하고 아니 왜 경호선사 친필은 기자회견 안 해? 그게 내가 그게 여자이기 때문이죠. 나기 때문이고 설정스님이 있으니까 그러고 뻔한 거잖아요. 설정스님이 옆에 있는 나는 쓰레기랍니다. 내가 쓰레기야? 이상한 관계들이 있어. 에이, 경호선사 선양은 설정스님이 있어서 망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런 에이. 그래서 용운대사 행장은 경호집에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호선사의 친필과 문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죠. 나는. 경호집에는 물론 제자들의 부탁으로 치운화상 행장과 설홍화상 행장은 경호선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술해줬어요. 저술했지만 이 용운대사 행장은 경호선사가 스스로 저술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호선사가 불명산 화엄사를 좋아했고 또 경호사 고향 마을이고 그래서 불명산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윤피람이 불명산 윤피람을 지나가면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애정으로 사불산을 불명산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배고파. 그 다음에 불명산 화엄사를 소개하자면 전북 완주군 경천면에 있어요. 내 놀랬다니까요. 경천면에 정봉준. 그래서 경천면 지나갈 때 경선사가 경천을 조심하라 했는데 아유 속상해. 이 김경천 이놈. 경천면에 있어 이게. 속상. 처연한 아름다움이 있는 절 화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호선사의 고향 완주군 봉동면 구암리 아주 가까워. 똑같은 완주군에 있어요. 경호선사는 완주군 봉동면이고 여기는 경천면이야. 고향마을에도 그 팻말이 소개되어 있어요. 경호선사 고향마을을 가잖아? 그러면 거기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면서 거기 바로 경호선사 생가터 옆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경천면 불명산 화엄사를 그냥 또 선전해 해놨는데 그냥 가슴이 아프지 쩌릿쩌릿하지. 아이. 경호선사 생가터도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안 판대 죽어도. 근데 지금 갔더니 딴 것으로 변했더라고. 지금 경호선사 물레방아터도 있거든. 내가 민속학자라고 갔더니 뭔 대단한 건 줄 알고 죽어도 안 판대요. 아주 막 형제끼리 싸움이 나서 못 판다 그러면. 못 샀어 두 개 다. 생가터도 못 샀고 물레방앗간도 못 샀고. 지난 일들이 다 가슴이 아프지. 다 끝났지 뭐. 그래서 경호선사가 매우 초화해서 자주 드나들었던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진짜 아름다우니까 가세요. 그 아름다운 전경은 15세기에 만들어진 화엄사 중창기에도 다음 것이 화엄사 중창기에도 써 있답니다. 어찌 그런 곳이 거기가 있지? 제발 물질 문명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 끔찍해요. 갈까봐. 무슨 절? 화엄사는 고산현 북쪽 불명산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골짜기가 그윽하여 이게 지금 어디에 중수기에 써 있는 거랍니다. 골짜기가 그윽하여 깊숙하며 봉우리들은 비스듬히 있다 있어. 이렇게 아름다워.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어. 못 가. 사람은 물론 소나 말도 갈 수가 없어. 굉장히 험해요. 비록 나무하는 아이나 사냥하는 남정네라고 할지라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불명산 화엄사예요. 골짜기 여기에 바위 벼랑이 있는데 높이가 수십 길에 이르고 골고루 계곡물이 흘러내려 여기 이르면 폭포를 이룬다. 듣기만 해도 멋있죠?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뭐더라? 중수기에 써있더라. 그 바위 벼랑의 허리를 감고 가나다란 길목이 나 있으며 폭은 겨우 한자 남짓 가는 것이고 이 벼랑을 부어잡고 올라와야 비로소 절에 이른다. 이러고 엄청 어려워. 가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지. 절이 들어선 골짜기는 넉넉하여 만마리 말을 감출만 하대야. 오 마이 갓. 만마리 말을 감출만 하면 골짜기가 깊다는 거잖아. 그치? 바위는 기이하고 나무는 해모가 듬沼하다. 고요하되 깊은 성처럼 잠겨있어. 이렇게 하니까 가보니까 참으로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추어둔 복된 절이다. 그러니까 천장암하고 비슷하다니까 얘가. 천장암도 하늘이 감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명산 화엄사도 경호선사가 너무 잘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 그래서 신라 문무왕 때 조창된 것으로 추측되는 1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 화엄사는 확실한 창건자나 창건연대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 천장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천장암과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경사가 좋아했죠. 다만 전설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이곳에 별정에 와 있을 때 용추에서 오색이 찬란한 용이 돌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큰 바위 위에 무궁초가 환하게 피어 있었으며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화엄사를 했다고 한답니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원효 의상 화엄사에서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신라 진덕요한 때 일교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나 문무왕 때 그 전에 창건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효와 의상 두 승려가 이곳에 머무를 때 법당인 극락전에 봉안됐는데 수월 관음보살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선찰이 아니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여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는 선방을 열지 않아요. 강원도 열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가면 극락전이라고 써 있어요. 의상대사가 소설산에서 직접 봤다는 수월 간음의 모습을 사람 크기만하게 그려서 보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 노하암사 동쪽에 원내대사가 수도했다는 원내대가의 전설이 전하고 의상대사가 정진한 의상대는 불명산 정상에서 그 남쪽 아래에 그 큰 흔적을 남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이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적인 그 불명산 화암사예요. 또 내가 이거 또 했다고 해서 불명산 화암산 다가가지고 어질러 놓고 오면 안 되는데 그냥 말하지 말을까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불명산 화암산은 살아야 돼요. 원효와 의상이요 고려시대의 사찰 기록은 거의 없고 세종 7년에 전라관찰사 성달생의 뜻에 따라서 당시의 주주 해총이 4년에 걸쳐 중상하였는데 이때 화암사가 그 대가람의 면모를 커요. 작지 않아요. 커요. 그 후에 임진왜란을 겪으며 극락전과 우화를 비롯한 몇 개의 건물만 남기고 모조리 불타버렸어. 훗날에 젖은 병부전과 입을 놀리는 것을 상고하라는 뜻으로 입을 놀리지 마! 철령제와 산신각 등의 건물들이 미음자, 입구자, 입의 모습을 잃은 채 인간의 여기 중요한 건 하나. 인간에 훼손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제발 훼손하지 마시오. 자연에 방치된 모습을 오늘에 딱 맞는 말을 썼네. 인간에 훼손되지 않고 자연에 방치된 모습으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 이 경호선사 생각 터지게 거의 옆이거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원관이에요. 경호선사 고향이. 경호선사 고향 마을의 표지판에 이렇게 화암사가 있어요. 불명산 화암사라고. 깜짝 놀랐죠. 와. 경천이라고 나와요. 경천 화암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사불산 윤피람. 다음으로 사불산 윤피람은 경상북도 문경시 상북면 사불산에 있는 태승사의 부서감자로 윤피람은 우초고리 후기에 1380년 승려 각관과 김득배의 부인 김씨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각관이죠. 각관 알죠? 나홍화상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가 원효대사의 후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홍화상의 후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경호선사 나중에 후신에 대한 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목은 이색이 이 기문을 썼는데 대승사의 창건은 사불산의 산머리에 있는 사면 석불상 아까 말했죠. 부처님이 사면에 다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사불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모이 각 바위면에 불상이 조각된 사면사 불상에 관해서 삼국유사에 써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라가 전한다. 587년 진평안 9년에 붉은 비단으로 쌓인 사면석불상 붉은 비단으로 쌓여 있었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왕이 가서 예경하고 그 바위 곁에 절을 창건한 이것을 대승사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름이 전하지 않은 승려에게 절을 맡겨서 공양을 올리게 했단다. 이 설화를 통해 볼 때 대승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단해. 그래서 윤피람은 대승사의 암자죠. 대승사의 암자인 윤피람은 1380년에 승려 각관과 찬성 김득배의 부인 이씨가 창건했는데 각관과 김씨는 나홍화상 입적하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윤피람을 찍고 이색에게 기문을 요청했고 이색은 기문의 지필료를 받지 않아서 그 돈으로 사찰 건립을 비용을 충당하게 했는데 윤피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됐다. 윤필이 지필료를 윤필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 유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원효 의상 윤필 해갖고 삼성함이라 해서 그런 윤피람이라고도 또 합니다. 두 가지야. 두 가지의 전설이 유래되고 있어요. 윤필은 원래 글을 지어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사례금인데 그거를 지필료를 말하는 거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 권 제8판의 지평형 부루조에 이색이 명명을 받들어 나홍의 부도를 명을 지었는데 나홍의 문도들이 지필료를 발현해서 살해했는데 이색이 받지 않고 급 지필료로서 허물어진 저를 수여했다 해서 그게 윤필함이다 이런 얘기요. 이로 인해 수리한 암자를 윤필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라고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고 당시 나홍화상의 사례탑에 붙던 신륵사와 해암사 외에 묘양산, 금강산, 소백산, 사불산, 치악산, 용문산, 구룡산 등 7곳에 나홍의 진영을 모신 진당을 세우고 그들의 사리를 나누어 모셨다고 합니다. 이 7곳이 모두 이색이 기문을 써주었고 윤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색은 윤피람기에서 이르러 공덕산, 사불산의 또 다른 이름의 묘저감이 있는데 이곳은 유연선사가 머물고 있을 적에 나홍이 출가했던 곳이라 나홍의 본 고향이라서 여기가 묘저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홍선사와 관계가 있어요. 윤필함이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그리고 나홍선사는 사리를 7곳에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이는 나홍의 그래서 경화선사가 윤필함을 좋아하죠. 나홍선사의 후신이 윤필함 아니 경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홍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덕산에 그의 사리를 봉안한 윤필함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고 보면은 경화선사는 계속 윤회를 거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필함 경내에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3층 석탑의 기가 있어서 장건 시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1645년 서호와 탁잠, 1765년 야운과 치운, 그리고 창명이 윤필함을 중건했고 근래에는 청담 스님이 속가의 둘째 딸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동정령이었던 성철의 비군이 해자였던 묘엄이 출가 수행하면서 더욱 윤필함이 유명해졌죠. 윤필함이 묘엄 스님이 출가한 곳. 이는 나홍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공덕. 이거 하나 치워. 좋네.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얘가 끝을 안 보이네. 오 마이 갓. 으흐흐흐. 끝이 안 보여. 16번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다. 거기 끝내고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요거 하다가 가자. 대단해. 사불전에는 불상이 없다 그랬죠. 아까 봤죠. 청면에 설치된 유리창을 통해서 사불산 정상에 있는 상면석불을 해서 참배한다 이런 말이죠. 사면석불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3호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제 유형문화재 300호인 목조와 미타일의 자상 및 치감과 또 348로 지정된 호불탱화가 있고 사불전 뒤쪽의 암벽 뒤에는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석탑이 있다라는 얘기죠. 경상북도 이것은 문경시 산둥역 전두리 산 12번지에 있다. 그 다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불산 윤필함과 불명산 화암사에 대해서 오해는 먼저 경화선사의 선시를 통해서 사불산 윤필함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시죠. 윤필함 해하후. 아까도 했죠. 해하후는 뭐랬죠? 하한거 해제를 마친 후에 우연히 썼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대단한 시죠. 경화선사 시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더라? 중도가 들어있더라. 중도가 안 들어있으면 꽝. 자, 불이 차면 불이유요. 불명산리 우청추로다. 불지 명일 일공주기니 거상영남 기계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7원 절구로 간단히 썼죠. 불위 차면 불위유 불 아니다 이런 말이야. 뭐가 아니다. 소위 말해서 참현이 뭐예요? 현현함을 참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강의하기 이거 하기가 싫어져. 간단데스가 또 나왔어요. 불이 참현 불위 유 잘라. 불이 참현 이게 칠원율시는 항상 내자에서 끊는다 그랬죠. 그죠? 불위 참현이야. 뭐죠? 현현함을 참고함도 아니요. 그러면 이게 현현함이 뭐냐 말이야. 현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현자가 중요하죠. 현자가 왜 중요해요? 이 현묘함이라고 있잖아요. 현묘함이 중요해요. 이 현자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현자가 이게 극할 현이거든요.
하늘 전 따지 가물은 누르하는데 이게 거물현인데 아주 그윽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뭐라 현묘하다고 하잖아요. 이 현자에 지금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이 왜 핵심이냐면은 우리가 선문을 뭐라고 그래요? 현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선문을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선문을 현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 공문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현문은 곧 무슨 문이더라? 선문이더라 이거. 그래서 현현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묘한 도리를 그 참자는 뭐냐 참고할 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윤피람을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한 거를 끝난 후에 내가 하한 거를 여기서 맞춰줬어요. 그게 경허선사가 우리 이 조선에서 그 승려로서 공식적으로 마친 마지막 하한 거예요. 이게 윤피람이 끝장이죠. 뭐 끝판왕. 네, 그래서 윤피람을 마치시고 뭘 찍었어?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니까 생각하고 기념사진 하나 박제 해가지고 윤피람 3층 석탑학에서 진짜로 그 기념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사진이 그 범어사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조실이라는 이름으로 1898년에 그것도 내내 하한 거야. 그때는 하한 거 결제야, 결제. 결제를 하시고 찍었고, 얘는 하한 거 해제를 마치시고 찍은 거예요. 이 사진 두 개가 엄청난 경허선사가 아무 때나 찍겠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하한 거 결제 시작하면서 찍고 마치면서 하나 찍었어요. 그럼 중간에 그 일법스님 절에 있는 이 안광의 지배를 철하는 그거는 경허스님 의도로 찍은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찍었어요. 요주의 인물이라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 이름 있는 선사들을 다 끌고 왔어. 근데 그때는 경허스님만 찍은 게 아니에요. 만공스님 뭐 또 저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용운 스님 사진까지 다 있대요. 일본에 필름이. 그래서 경허선사 이걸 작정하고 찍으신 거고, 저 윤피람 아니야 그 저기 뭐지 저것도 범어사도 이제 뭐 경허선사가 범어사 처음 갔을 때는 뭐 작정하고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찍자고 해서 찍었겠죠. 그런데 저 윤피람도 마찬가지야. 뭐 경허선사 작정하고 찍었다기보다는 마지막이니까 하한 거 결제니까 경허선사가 저거를 기념사진을 남긴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인천의 금상선사에 있는 사진은 억지로 찍은 거고 끌려가서 찍은 거. 그러니까 거기는 배경이 없어요. 뒷배경이 없이 하얗고, 그 다음에 저거는 다 뒷배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진 찍을 때 뭐 해? 그때나 저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 항상 폼생 폼사야? 뒷배경을 넣고 찍자 하잖아요. 우리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저 범어사 사진도 뒤에 병풍이 있고, 저 사진은 뒤에 뭐가 있어? 경허선사 웃겨? 3층 석탑에서 뒷배경으로 찍자 그래서 그걸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지금 이거를 윤피람 해하후 우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경허선사가 진짜로 내가 이거를 찍는 거, 여기 와 있는 것은 뭐다? 현현함을 참고함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묘한 도리를 내가 참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뒤에 또 붙여 불위유. 불위유가 중요해. 소위 말해서 뭐도 아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뭔 소릴까요? 윤피람 하한 거 끝내고 말했잖아요. 제가 전옥년이 전봉주 장군 둘째 딸과 이별 여행을 떠난다니까. 지금 경허선사가 이 말이 그 말이. 내가 뭘 참고하려고 이 그 현묘한 도리를 참고하려고 이걸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허선사가 하한 거 후에 전옥년 데리고 왜 이별 여행을 했을까요? 끝이니까. 나는 삼수갑산으로 가고 너는 여기다 남겨놓지만 뭐를 잊지 말아라. 통학농민의 정신을 잊지 말고 너와 나의 마지막 인연을 잊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끼더라. 난전당 한교도 끼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고, 이 첫 줄에서 이미 모든 게 다 나타나요. 나는 지금 이별 여행을 하지만 현현함을 참고함도 아니고 또한 뭐도 아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놀유자잖아요, 그게. 이러한 대단한 이거를 남기고 있어요. 일단 이거 다 못하니까 밥 먹고 하자. 끝!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갔다 와서 아직도 멀었어. 엄청 많아.